선생님들 너무나 이제 존경스럽고, 그 다음에 저의 그동안의 이제 어떤 무관심, 그 무지에 대해서 통렬히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쨌든 오늘은 그런 이제 배우는 자세로 이 앞에 이제 서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섰습니다. 그 이해를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내용으로 토론이 전개될 거라고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오기 전까지도 그 AI 관련 연수를 받고 왔거든요. 연수를 받고 이제 곧장 왔는데, 이 강의들은 다 들었으나 그 내용은 지금 쓰라면 백지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앞서가지고 오늘 강의한 부분이든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든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물꼬가 트여가지고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 이를테면 수학 분야를 예. 유클리드 기하가 아닌하고 수학을 말할 수 없죠, 사실. 아, 예. 예. 수학의 참 딱 뭡니까? 얼른 겉으로 봐서는 아니더라도 같지 않더라도 사실 유클리드 계약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학을 배운 거죠. 예. 그거는 엄연히 그거는 참 우리 느끼기로 그때 정말 이렇게도 참 그렇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뭘 말할 수 있는가 감탄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예. 해체. 수학을 가르칠 줄 없어요. 예. 과학도. 예. 과학은 이제 조금 더 뭡니까 넓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양자역학 같으면은 이게 상당히 좀 관계가 있죠. 선생님, 저는 이제 전공한 사람인데요. 이해합니다. 어쨌든 요즘 수포자들이 이제 매우 많다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포자도 이제 많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네, 어쨌거나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다 해체를 하고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학교 교육이든 우리 이제 뭐 민족 사관이든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강의를 들은 것 같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어쨌든 스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강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학교에서는 또 우리 아이들을 이제 그 분야에서는 그 분야대로 이제 가르치면서 이 해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뭐 그런 선생님들 지금 많을걸요. 요즘은 교사들의 그 학습을 이제 재구성하는 권한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지금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이제 되는 정도로 지금 교육의 그 이제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제 의식이라든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들으면서 예. 교수님께서 시립스 신화를 얘기했는데 아마 헤라클리스가 전상을 돌을 굴려가면 그게 실이 차버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걸어가야 된다. 이 대기다의 견해로 말씀했는데
다시 쓰는 시지프스 신화의 얘기는 멀지만 가야 할 길은 분명히 맞고 네. 이게 그냥 떨어질 거 알면서 그냥 끊임없이 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만큼의 쐐기 박는 운동이 데리다의 새로운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떨어지면 또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 만큼 쐐기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정상까지 가지는 게 데리다의 새로운 해체와 재구축의 얘기가 아닌가. 아,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철학적 사변적인 논란에 있어서는 감론을박이 생길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육적 목표 또는 식민청산 역사의 목표 같은 방법론으로서는 적용할 만한 거거든요. 동양적 사회로 가면은 그게 이제 그 해결책이 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철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길들이 동양철학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그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이제 뭐를 받고 다시 거기 떨어지면 거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뛰고 다시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저보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산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가보면서 목표를 향해 이제 가보면서 이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항도 하고 해체도 하고 다시 재조립하면서 끝에다가 이제 다시 전진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터전을 이제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목표를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회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강동원 선생님. 우리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적절히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이 세계에 던져졌고 또 세계가 먼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특히나 그 세계 중에서도 언어가 먼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거기에 그 문구를 보다 보니까 AI도 들어줬다니까 현재 AI가 언어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AI는 과연 우리 인간이 만든 문화를 넘어설 수 있을까? 만약에 문화적으로 우리가 만든 언어적으로 AI가 그 기반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의 그 문화 안에 얘는 이미 갇힌 상태에서 태어난 AI라면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그 AI를 만든 가장 선두적인 언어는 영어 기반으로 가장 미국이 알파벳으로 기반으로 분명히 될 터이고 더 미래로 갔을 때는 가장 많은 언어를 쓰는 건 중국어라고도 항상 인구적으로 그렇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AI에게 판단을 맡겼을 때 역사적인 문제든 문화적인 문제든 이거는 AI 넌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얘는 중국 세계의 그 테두리에서 거기에 갇힌 판단을 어쩌면 우리에게 내려줄 수는 있잖아요. 한번 여기다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AI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큰 도움도 이제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걱정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기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 속에 태어나서 보니까 던져진 존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의 세계에 던져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사고는 이제 영어 사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본 이제
그 식민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쓰긴 쓰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스멀스멀 스며든 그 이제 사관, 가치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아채고 해소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두려움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AI는 다 맞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3월에 학부모 연수를 하려고 독서교육 관련해가지고 그 원고를 써놓고 점검을 부탁을 했어요. AI한테. 이거 한번 이제 오류 등 좀 검토를 해봐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한강 노벨 문학상 그래서 이제 한강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아버지의 이제 영향도 이제 받아서 그렇게 이제 훌륭한 이제 작가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적으니까 AI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강은 맨커브상을 받았지 노벨 문학상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 내가 뉴질랜드 있을 때 10월 24일인가 그때 그거를 이제 듣고 우리 동료들과 매우 이제 기뻐서 환호했다. 그래서 찾아봐라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찾아보고 맞다 잘못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원고를 수정을 하고 다시 투입을 시켜서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사람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받은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몇 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자주 그렇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이 AI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논리도 철저하게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AI 리터러시, 문해력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거를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큰 문제로 이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선생님의 질문이나 그 제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내가 생각이 들어요. AI 시대에 AI가 문화 속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걔네들은 우리 인간은 갇혀 있지만 걔네들은 갇혀 있지 않고 넘어설 것인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점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AI가 결과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겠다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걱정을 우리가 할 수는 있으나 인간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제기할 거거든요. 반론을 제기한다는 건 뭐냐면 AI가 가는 방향에 다른 대안들을 계속 쏟아낼 거예요. AI에게 주입하는 거죠. AI에게 결국은. 그러면 AI는 주입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AI가 가는 길은 결정이 돼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을 AI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그 예술하는 사람들하고 AI에게 나와서 고민하다가 AI 이기는 법은 뭔 줄 알아? 우리끼리 나는 거죠. 딱 하나 있어. 우리 쓴 글이나 우리의 예술작품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으면 돼. 종이에만 놔두면 돼. AI 절대 못 찾아. 왜냐하면 AI는 이 인터넷 사이버상에 돌아다니는 지식은 다 찾아서 자기 걸 만들지만 내가 종이로 나 혼자 갖고 있는 거는 내 강제로 그놈이 와가지고 총칼 갖고 와서 이걸 뺏어가지 전에는 못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창작권은 거기 올리지 않은 건데 농담 삼아서 그런 거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길들을 나는 만들어 내리라고 보는 거죠. 언어가 중국어 얘기했잖아요. 중국어로 통일돼 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영어로 통일돼 버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죠. AI 시대가 되면.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AI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라지던 언어들이 다 살아난다. 왜? 다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인간은 앞으로 분명히 다양성의 공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쏘을 거라고. 우리의 인터넷상에 획일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쏘을 거예요. 제주도도 살아야지, 서귀포도 살아야지, 제주시만 잘 사냐? 제주시하고 서귀포 얘기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언어가 달라요. 공항에 가서 제가 서울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공항에 가서 보면요, 플래카드가 이제 걸려 있어요. 빙사기 웃으몽 없어 이렇게 써 있어. 아니 뱅사기 웃으몽 없어 써 있어. 그러니까 나는 딱 알아요. 서귀포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다음 주에 가서 보니까 그 플래카드가 고쳐졌더라고. 빙사기 웃으몽 없어. 그건 윗대가리가 제주시야. 그러니까 아랫놈한테 뱅사기가 뭐냐 짜시가 빙사기로 고쳐서 고친 거예요. 서귀포하고 얘도 달라요. 그런데 서귀포에서는 그럼 인터넷 쏠 거 아니에요. 빙사기는 서귀포에서는 뱅사기다 임마.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얘를 모방할 거 아니에요. AI.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다양성을 쏘아주느냐에 따라서 안 쏘아주고 우리는 끌려갈래. 그러면 획일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방어 기제가 있는 거죠. 다양성을 계속 올려놓으면 걔네들은 그걸 학습하니까. 그래서 난 막 부정으로 보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강사분한테. 어느 선생님께서 이 AI가 사람보다 더 나은 AI가 되고 인간을 지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코뿔소하고 이제 코뿔소가 가까이 있었는데 사람하고 같이 이제 존재했었는데 지금 코뿔소가 없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간보다 못한 그런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라진 거다. 그러면서 이 인간도 지금 현재 인간도 AI보다 못한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AI가 이제 인간을 지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걱정은 이제 우려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동서양 세계 인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후설 하이데거, 푸코, 라캉, 데리다의 주장에 대해 주체와 세계를 분리로 보는 교육과 차연으로 보는 교육에 대해서 분리 또는 차연에서 본 식민사관 성산의 어려움에 대해 타일구축 예를 찾기 아까 이제 강의 받은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토론 좀 자유롭게 좀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세 번째 주체와 세계를 분리로 보는 교육과 차연으로 보는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체와 세계를 분리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야 되고 또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교육에서 주체와 세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뭐가 깨달아졌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차연에 대한 교육이 좀 고급스러운 교육 과정으로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 주 지금 강 선생님 말씀한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불교 우리 동양인하고 서양인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포인트가 뭐냐면 서양인들에게는 인식의 메커니즘이 한 가지예요. 즉 기독교적 인식관밖에 없어요.
근대까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걸로 통일이 돼 있었으니까. 근데 동양은 유교도 있고 도가도 있고 특히 불교가 있잖아요. 유교하고 불교는 인식론이 매우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동양의 입장에서는 어느 걸 선택하지? 불교를 불교 쪽으로 가겠다 하면 차연 쪽으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교 쪽으로 가면은 분리를 토대로 해요. 그런데 유교가 그 분리를 토대로 하지만 해결책을 내놓거든요. 유교가.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차연적인 불교적 인식론으로 바로 가기 전에 공자적인 인식론을 토대로 교육을 접근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차연으로 두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정답은 없는 거죠. 그럼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되고 좋은 지적을 해주실 것 같아요.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시죠. 만나서 어찌 하다 보니까 A도 없고 B도 없고 C도 없고 거긴 보니까 P하고 K가 있어요. 갑자기 딴 게 생겨버렸어.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H2O로 생각하면 돼요. H2O. 자, 수소 둘, 산소 하나. 그럼 모아놓으면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건 통합이에요. 그런데 모아더니만 물이라는 게 있어요. 수소 둘, 산소는 사라져버리고, 사라진 건 아니지만 겉으로 그건 드러나지도 않고 물이라는 게 되어버렸네. 물이 우리가 수소 2개가 막 돌아다니고 산소 하나가 막 붙대 그걸 우리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생뚱맞은 물이 생겨버렸잖아요. 그걸 융합이라고 해요. 그게 다른 걸로 반전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 예를 들면 나하고 너가 차연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나하고 너가 분리되어서 여기에서 그냥 우리 잘 살아보자 해서 분리된 소리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융합이라는 건.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연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런 관점으로 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육적인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요즘 이제 그 학부모들이 난리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게 학생들이 아니라 학부모들이에요. 학부모들 교육 현장에 침투에 들어오는 게 참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은 분리식으로 막 들어와서 갈라치죠. 교육 현장은 이걸 융합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차연이라는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융합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조차도 학부모들이 들어와서 갈라치게 하는 걸 보고 싫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나도 갈라치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죠. 융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아까 융합하고 통합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고 배가 있고 살구가 있어요. 근데 야 싸우지 말고 같이 손잡고 살자 해서 모아놨어요. 그 모아놓으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집안에 잘 살고 있어요. 그건 통합입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서 살지만 사과는 사과고 배는 배고 살구는 살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게 없는 거야. 얘네들이 결혼했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해서 얘네들은 사라지고 거긴 가서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과일 2개가 있어. 그건 융합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어려운 말로 창발이라고 하는데 이머전시라고 하는데 창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폭발합니다. 그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양자역학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얽힘 현상이죠. 얽힘 현상이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제가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 공부한 분야의 요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과학계에서도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너는 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오다가 과학자들이 막 연구해 보니까
어떤 하나가 이게 하나가 요 사람이 볼 때는 사과고 요건데 요 사람이 볼 때는 배인 거야 요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거 물병을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양자 세계에 들어가면 이분이 이걸 바라보면 요 녀석은 핸드폰이 되고 제가 이걸 바라보면 모자가 돼버려요. 그게 진짜거든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의 듀얼리즘, 그래서 그거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파동이냐 입자냐 하는 게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 동시거든요. 동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확정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이제까지 인문학적으로도 우리 주체의 확정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양자는 확정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 상자 속에 양자를 놓고 막 돌아다니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이것이 양자가 몇 개인지 움직이는지 뭔지를 까보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멋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확정으로 말하지 못하고 이것을 확률로만 얘기해요. 여기 몰려 있을까? 여기 몰려 있을까? 그러니까 불확정성이에요. 오늘날 인문학에서 말하는 거나 과학에서 말하는 거나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인문학적 이 사고를 배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양자역학이 불교하고 깊이 관련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죠. 그러면서도 양자역학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지 않습니까? 능력이라고 할까 이제 그거 아닌 데서 못하는 그런 것들이 해결을 합니다. 그 양자역학이나 과학적인 지식은 제가 뭐 그 정도밖에 몰라서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그 과학적인 사실도 그렇고 인문학적인 사실도 그렇고 뭐 어떤 예술적인 이런 사실도 그렇고 이제는 어떤 주체의 확정성의 관점에서 얘기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항상 이제 과정성, 불확정성 속에서 저 시지푸스의 전설처럼 꾸준히 살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양자 컴퓨터하고도 이제 지금 뭐 거의 뭡니까 실제로 쓰이다시피 한다니까 이제. 뭐 아주 그쪽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하나만 더 교장 선생님 계시면 여쭤보시고 요 세계 중동에서도 그런 역사 같은 것을 만약에 선생님들이 융합적으로 정말 해체했다가 그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학생들이 지도한 게 입시를 떠날 수는 없을 때 중등 교육 과정상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그 교육된 것도 입시에서 이렇게 쓸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통하고 있는 현재 상황일까요? 통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게 문제.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그런 이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폭넓게 이제 사고를 한다든지 어떤 이제 가치관 형성이라든지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쪽으로는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입시 그 오지선다? 오지선다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즘은 부모님들 이제 정말 대단한 분들 참 많아요. 엄마 아빠가 안 낼지라도 고모 이모 가운데서도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아주 큰 용기를 갖지 않으면 그거는 좀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 차연의 거리가 뭡니다. 그런 역사라든지 그런 정치 부분에서는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4번이 사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제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개 그 기관장은 사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은데도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알면서 그랬다고. 대통령이 이제 뭡니까 광복절이나 국군의 날 이제 그 연설을 보면은 안다는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뭐는 못하잖아요. 그거 이제 분리 차연 6억 안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독립기념관 그 양반 예, 지금 아직도 지금 뻔뻔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분리주의자거든요. 일본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생활을 한국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적 시각을 갖고 지금 바라보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법으로 임기는 또 보장이 되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지금보다도 더 깨어나는 수밖에. 그래서 그걸 힘으로 그 국민의 의식으로 좀 받쳐주고 바른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이 나타나면 뭐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어떤 면으로 이제 우리 사회비 역사가 이제 또 주류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좀 낮추어 말한다고 할까 그런 뭘 하잖아요. 예, 어쩌면 뻔뻔스러운 것인데 그 이덕일 뭐 역사책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해주는 게 상당한 건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학교에서 이 국민사관 청사 이 부분만 이제 이 단어만 갖고 지금 말씀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는 그 친일하신 분들 작품 있잖아요. 서정주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광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의 작품은 거의 다 뺐어요. 네. 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불협화음 없이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좀 예민하고 다툼, 갈등이 이제 큰 것들은 또 그대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그 청사는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김구 선생의 그 백범 일기 예 그것도 이제 시원이 강수의 멋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런 워낙 또 명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 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너무나 이제 잘 써진 그런 이제 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사회적인 결합이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건 첫 번째로는 사회학적, 인문학적 가치에 의해서 사회가 끌고 가고 결합되어야 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사회학적인 현상 그리고 이념에 들어있거든요. 우리 사회는 굉장한 이념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회사적 사회예요. 사회학적이라고 해서 사회사적 그런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일 어려운 해결 방식이 이건 인문학적 이념을 토대로 한 어떤 그 시민의 결집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어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제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사적 배경, 사회사적 배경으로 볼 때는 이것은 화학적이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는 건 안 된다고 봐요. 반드시 사회학적 결론을 가지고 사회를 견인하는 거지 이 과학적인 어떤 그
어떤 그 자료에 의해서, 재료에 의해서, 이념을 통해서 이것이 치유가 되거나 변화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이 공부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게 성향으로 볼 때 사회사적, 인문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보는 어떤 그 재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인자로 볼 때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보면서. 그런데 이게 양보할 거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인문학적 상상을 가지고 과학적인 인식을 토대 안에서 우리가 이 공부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화학적인 어떤 그런 연합이나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서로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그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어떤 통합을 위해서라도 양보보다는 좀 다소 치열한 시간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리가 뭐랄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명성을 가지고 사회를 좀 치유해 나가고 진부하고 발전적이고 그런 그 과정이 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서도 지금 유승 신부님 지적이 바로 우리 단체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놓고 보면 자연적 융합이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맹목적인 융합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단계를 어떻게 밟을 것이냐는 고민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과거 청산할 적에 과거의 잘잘못을 분리는 하되 배탈을 하지 마자. 분리는 하되 그래서 그것을 따지되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그것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로 나가자 하는 그 단계적 논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데리다는 과격하게 융합적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후설, 하이데크, 푸코, 라칸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분리 자체가 틀렸다 이런 쪽에서 머문 거고 동양적 사회로 가면은 불교적 사회에서는 불교는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불교는요 이게 우선 유파와 그 주장하는 바가 아주 정반대적인 것도 많아요. 정반대적인 것도 많아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도요 이게 법이 항존한다고 본 불파 불교의 종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변하지 않고 법이 그 진리가 딱 있다는 거예요. 불교라고 해서 다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종파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나라의 불교의 대승불교적 종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다음에 공사상과 주체 이제 객체에 대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사상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키워드가 거기 있어요. 그럼 그걸로 가버리면 그걸로 대놓고 가자. 그럼 이제 대놓고 융합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거잖아요. 우리를 죽인 놈도 공이요, 살아난 놈도 공이고, 죽은 놈도 공이요, 죽인 놈도 공이야. 그러면 청산법이에요. 그게 그건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궁극성의 단계로 가기 전에 제가 대안으로 삼는 게 뭐냐면 유교적 사유체제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한
예약적 사상과 대동적 사상의 문제인데 그 두 개를 조화하면 분리가 가지는 문제점을 치유하면서 분리는 하되 분리가 가진 문제점을 치유하면서 대동으로 가는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이게 그건 좀 다음에 또 논의하도록 하죠. 네. 아까 그 한마디로 하면은 공보다는 고진멸도라고. 오직멸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계실 거고 이제 그런데 그 식민 잔재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지금 많이 이제 청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장 교사를 주임 선생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부장 교사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단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령대도 이제 없앴고, 그다음 학생들 이제 뭐 거수 경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없앴고, 그래서 많이 그러한 것들을 형식적으로라도 없앨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계속 이제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면서 우리 이제 연말 되면 아이들 이제 전체 그 평가회를 하거든요. 연말에 하루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정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각이 좋지 않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좀 조금만 넣는가 해서, 근데 우연히 여기 옴으로써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게 됐거든요. 평가회라고 이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이번 연말에는 평가회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작성한 문서는 평가안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즈가 향나무가 이제 교목인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오래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애증 그 졸업한 동문들 같은 경우는 와서 보면 정다운 그것이 할아버지 같은 그것이 없음으로써 많이 이제 허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은원을 통해 가지고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제 그거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허기를 거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교목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편말도 이제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많이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서양적인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그 동양적인 거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하는데 이제 유교하고 불교는 조금 이제 그 약간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일본과 주로 비교하는 쪽의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재미있을 테니까 다음 주에는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